안녕하세요. 미주시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3월 28일 미준 주말 방송 시작합니다. 주말이 되면 여진없이 미준을 찾아주시는 정말 반가운 얼굴이죠. 김인중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예, 이번에는 일주일이 정말 빨리 흘러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좀 야속할 정도인데요. 어느덧 2026년도 오늘이 3월 달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네, 그러네요. 네. 예, 1분기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지만 건강 문제가 가장 컸었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네, 작년 말에 좀 고생했던 이제 안면마비는 이제 다 99.9% 나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나빠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2주 전에 요가를 시작해서 일주일에 3번 목표를 삼고 계속 나름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세네 번 갔는데 그래도 저질 몸이지만 그래도 이제 맨 앞에 선생님 맨 앞에 앉아가지고 어, 열심히 따라하려고 네,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 자세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펴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은 있어서 음, 한 한두 달 해보면 확실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단체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 네, 명이? 그렇습니다. 요일마다 조금 다른데요. 적은 날은 한 6명, 좀 많은 날은 한 15명, 이렇게 있는데, 남성분들도 계시고, 저보다 음, 뻣뻣한 분도 계셔서 제가 다행이다 생각하면서, 남성분 어, 중에 저보다 뻣뻣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그래요. 생각하고, 아유, 용기를 갖고, 네,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많이 세련되져가지고 한국 분들이 요가도 많이 하시고 여기는 네. 제 생각에 가면은 저 혼자일 것 같은데 한번 선구자로, 그러니까요. 네. 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주식시장도 우리의 기대만큼 좋지도 않았고 대표님 건강 문제도 있고 그래서 1분기는 오히려 빨리 지나간 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예, 다가오는 2분기에는 주식시장도 좀 힘을 내주고 우리 모두 건강한 삶을 좀 누렸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미국 주식 초등학교 진행할 차례인데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다소 생소한 주제였죠. 유상증자에 대해서 이제 이론적인 부분을 다 마스터한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어떤 강의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그 유상증자가 이렇게 나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성장에 투자하는 회사들은 되게 좋은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이걸 구분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최근에 한국에서 이제 큰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SK 하이닉스가 ADR 발행해서 미국에 직상장하겠다라는 이제 기사가 있었는데, 사실 한국에서 이 사이즈로 상장하는 경우도 없었고, 음, 또 하나는 이제 어쨌든 ADR 발행한다는 게 이제 신주를 발행하게 되면 유상증자를 계획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규모 자체로도 상당히 큰 규모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정도 금액이 한국에서 조달할 수 있을까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조달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사실상 기사로 나오는 것만 봐도 조금은 부정적으로 보더라고요. 그 음, 희석되는 거 아니냐, 기존의 주주들이 주장하는 바들이 상당히 그렇죠. 많이 있고. 그래서 미국에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자들하고의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다르다. 그래서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 유상증자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좀 이번 기회에 삼성전자나 또 SK 하이닉스나 현대차나 큰 기업들이 더 큰 투자를 통해서 글로벌 기업들하고 좀 이렇게 붙어보기 위해서 덩치를 키우고 이런 데는 좀 증자를 해서 성공해서 더 큰 사이즈로 가는 그런 좋은 선례가 좀 되면 좋겠다. 개인적인 바람은 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수업에는 이제 미국 이제 최근에 2026년도에 이제 결정한 증자든 어떤 형태의 자금 조달을 결정한 기업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가볼 만한 기업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는 과거에 했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렸고 예. 최근에 한 사례를 두 개 기업을 가지고 같이 한번 복습 겸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녹화 시작하기 전에 이제 어떤 종목인지 여쭤봤는데, 한 종목은 미준 탑픽에 있다 탈락한 종목이고요. 또 한 종목은 지금 현재 미준 탑픽이기 때문에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신경 써서 준비해 주셨을 텐데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자금 조달 설비 투자 실전 사례로 두 개 기업을 이제 제가 선정을 해왔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코어 위브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제 심볼은 CRWV를 쓰고 있고요. 예. 그 이 회사는 이제 IPO를 통해서, 그러니까 신규 상장을 통해서 자금 조달해서 그냥 바로 이제 설비 투자에 들어갔던 케이스고요. 두 번째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사실은 이제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밀려가지고 메모리 위기 때 거의 문을 닫을 뻔한 위기까지도 갈 정도로 기업이 안 좋았다가 최근에 메모리 호황과 설비 투자, 그다음에 HBM 쪽에서 열리면서 엄청나게 지금 다시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제3자 배정 전환사채, 그러니까 음. 12인데 10이라는 개념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은 없는 것 같긴 한데, 이 10이는 이제 컨버터블 본드라고 해서 나중에 주식으로 좋은 조건이 되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자금 조달입니다. 채권인데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래서 대규모 자금 조달을 통해서 이제 설비 투자한 두 개 기업을 열어보고 이 기업들을 어떻게 판단할지 그런 걸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먼저 코어이브인데요. 코어이브는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뭐 미준 탑픽에 있다가 빠진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워낙 또 초기에 워낙 핫한 종목이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가지고 또 나중에 또 이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갈팡질팡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엔비디아하고의 제휴나 엔비디아 투자를 통해서 엔비디아의 GPU를 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AI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들한테 뭐 마이크로소프트든 또는 뭐 AWS 이런 데 재임대해주는 이런 형태의 이제 사실상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예. 그 엔비디아하고 워낙 이제 관계나 엔비디아가 첫 번째 이제 뭐 어떤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그러면 이 코어 플랫폼 통해 가지고 제일 먼저 이게 GPU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돌리고 또 서비스를 하는 이런 관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3월 달에 이제 상장을 했는데 이때 15억 달러 정도를 상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 금액을 투자를 받아서 이때 밝힌 이제 증자 목적이 GPU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겠다. 그리고 설비 투자에 150달러, 15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음. 조달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겠다라고 해서 뭐 시장에서 깜짝 놀랐죠. 도대체 저걸 그렇죠. 어디서 조달해서 돈을 투자할 수 있을까? 과연 회사가 그 이자는 견딜 수 있을까? 음. 아니면 뭐 또 저러다가 매출이 안 나오면 망하는 건 아닐까? 이런 우려와 기대가 주가에 지금 다 반영되어 있는 그런 움직임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런 AI 시스템, 연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걸 임대해주고 서비스를 이제 매출을 일으키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요 뉴스들은 한 다 볼 건 아니고요. 예. 보시면 자금 조달들을 상당히 많이 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담보 선순위 무담보 채권, 그다음에 26억 달러 뭐 담보부 대출, 그다음에 20억 달러 전환사채 발행, 그다음에 뭐 이런 형태로 계속 자금 조달하면서 그 자금이 조달이 되는 족족 이제 엔비디아 칩을 사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해서 거기에다 계속 임대해주면서 또 매출을 올리고 부족하면 또 돈을 더 끌여가지고 또 하고 이런 형태가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뉴스에 나온 걸로 보면 3월 16일 날 나온 기사입니다. 캐나다의 최대 AI 데이터 센터 300메가와트짜리를 구축하겠다. 이거 또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 부분도 아마 자금이 계속 소요가 필요한 이런 요소들이 되어질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담보부 대출이든 또는 이제 유상증자든 이런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고 일단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상장 후 주가 흐름을 좀 살펴봤더니, 뭐 상장 다음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뭐 급등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의 뭐 한 8배, 9배가 단기에 이제 급등하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졌을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주가가 이제 좀 빠지다가 요쯤에서 제 기억으로는 요쯤에 다시 반등하니까 요때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다시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점에 있는 180달러 대비해서는 거의 지금 한 50% 정도 반토막 나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고, 모양은 요 모양대에 딱 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는 바닥선에서 이렇게 좀 이제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확인하는 구간에는 조금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저희 초이스탁 사이트에서도 그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좀 지지하는
영역들이 조금은 생긴 것 같고요. 저희가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부분들은 이 회사가 유상증자를 하는 움직임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반영이 되고 어떻게 실제로 실적들에 반영이 되어질지, 이 음. 부분들을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제가 정리해온 표를 먼저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사이트로 좀 이동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 부분이 이제 코이브의 유형자산 회전율이라고 하는 그래프인데요. 그러니까 유형자산 회전율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뭐 미주초에서 한번 다루긴 했습니다. 지금 다루는 이 내용은 약간 미주고 정도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스스로 막 계산해보고 하는 정도가 되는데, 예. 이걸 해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 회사가 설비 투자가 다 끝나면 과연 매출액이 어디까지 늘어날 수 있을까를 추정해보기 위해서 이 수치를 하나 써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스스로 분석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필요한 지표긴 합니다만, 그래도 실전 사례를 다루면서 뭐 근거 없이 무조건 뭐 코어비면 갑니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 요 지표를 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 유형 자산을 가지고 매출액을 얼마나 올리냐, 딱 그냥 요겁니다. 그래서 예. 설비 투자 한 단위당 매출액을 얼마씩 낼 수 있느냐가 유형 자산 회전율인데, 지금 이제 최근에 요 1년 동안에 상장 이후에 재무제표의 데이터로만 보자면 유형자산 회전율이 이제 최고가 0.17배, 그다음에 뭐 이제 최근에는 0.17배, 그다음에 최근이 이제 0.13배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 요 매출액이 늘어나는데, 매출액이 지금 계속 늘어나는데도 지금 회전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매출액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유형자산 투자가 더 빨리 일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분모 자체가 예.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 부분이 매출로 연결이 안 되면 이 회사는 큰일 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반대로 이 유형자산 사이즈가 일으킬 수 있는 매출액의 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유형자산 설비 투자만큼의 비율로 올라간다면 우리가 어디까지 이 회사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볼 거냐, 요걸 한번 이제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2025년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유형자산이 380억 달러 정도, 그다음 매출액이 한 51억 달러 정도였는데, 여기 관련 요 동종 업계의 대략적인 유형자산 회전율이 0.5배에서 0.6배 정도가 보통 평균적으로 나오거든요. 아. 그러면 현재 이 유형자산이 380억 달러를 봤을 때는 0.5에서 0.6을 하면 약 193억 달러에서 230억 달러 정도까지의 매출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단순히 이미 이제 계약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잡혀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고 있어서, 투자를 한 상태에 계약을 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되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강점인 거고, 예. 이제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은 그래도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저러다가 진짜 삐끗하는 순간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이제 리스크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이제 공존하는 건데, 투자자들은 우리가 어디를 더 집중해서 리스크가 많다라고 보는 분들은 당연히 투자를 안 하실 거고, 이 정도의 리스크는 내가 감당하면서 요게 잘 돼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수주처는 이미 잡혀 있고 유형자산만 딱 설비 투자가 끝나면 바로 매출로 연결할 수 있으니까 그동안의 시차 정도만 내가 견딜 수 있다면 음. 나는 투자를 볼 만한데 라고 판단하는 분은 투자에 임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밑에 이제 그 예상 컨센서스 데이터인데요. 여기 보시면 2026년도에 예상 매출을 약 124억 달러 정도로 보고 있고, 예. 2027년도를 230억 달러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럼 저희가 현재 이 유형자산으로 올릴 수 있는 매출액 사이즈 정도까지는 시장에서 컨센서스 보는 데이터하고 어느 정도 비슷한 정도의 수준을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저희가 애널리스트는 아니었지만 이런 정도 걸로도 추정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유형 자산이 387억 달러에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지금 투자가 예. 일어나고 있고, 음. 그다음에 아까 캐나다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매출액 사이즈들이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 요 부분은 분명하다. 다만 이제 그동안의 자금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증자를 해서 빌렸으면 이자가 없으니까 괜찮은데, 대출로 빌린 것들은 이제 뭐 이자율이 높으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이자를 낼 수 있을 것이냐, 요 부분이 상당히 이제 어려운 부분일 거고, 그렇죠. 두 번째는 혹시라도 엔비디아하고 틀어지면 어떡할 거야, 뭐 이런 거죠.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사실상 거의 최우선적으로 이 회사하고 제휴를 통해 가지고 뭐 지분 투자도 하고 또 뭐 GPU도 사주니까 또 서비스도 받아주고 막 이런 형태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엔비디아가 이제 이걸 버리면 어떡할 거냐 하는데, 음. 그건 조금 현재로서는 기우인 것 같아요. 다른 타 회사에 비하면 이제 코이브하고의 원래
관계 자체가 벌써 한 10여 년 가까이가 됐고, 상장하기 전부터 이제 이 회사, 그러니까, 엔비디아 제품만을 이제 사용을 해서 다른 회사 제품을 쓰지 않고 순수하게 이제, 엔비디아하고 돈독한 관계를 통해서 최근에 나오는 이런 하이엔드 제품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첫 번째 실제 실서비스하는 플랫폼도 코오입을 통해서 하는 것처럼 상당한 신뢰관계를 가지고 있다. 만약에 내가 깨지는 위치가 되면 어떡할 거냐면 그러니까 그 정도의 조짐이 보이면 그때 리스크를 더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은 현재로서는 이거 자체가 깨질 가능성이 아주 높지는 않은 그런 정도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 사이트로 이동해서 코오입의 이제 데이터들을 조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여기 사이트에서 제가 저희 티커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 그거 이거고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6개월 동안 주가가 이렇게 뭐 많이 빠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런 이제 여기선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지켜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그러네. 보이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깨지면 또 어디까지 빠질 거야? 그거 사실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데 현재로서는 어쨌든 성장하고 있는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은 있고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에는 상당히 많이 누르고 있는 그런 움직임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최근에 요 사이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를 좀 혹시라도 벗어나는 움직임들이 좀 나온다면 좀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위치에는 있다. 이렇게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이제 진단 점수나 이런 걸 보면 저희 쪽에서는 매수 신호가 나올 가능성, 그러니까 AI 매매 신호가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왜냐하면 점수 자체가 26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 점수가 나올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요 그래프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는 지점이 이렇게 점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성장성이 올 땐 45점이 있고 현금 창출력이 65점이 있다는 이 점에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뭐 재무 안정성 0점이고 당연히 여기 적자니까 수익성 없겠죠. 0점이고 예. 재무 안정성도 지금 있을 수가 없죠. 리스크가 상당히 재무적인 리스크가 있죠. 근데 현금 창출력이 점수를 만들어냈다는 건 굉장히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 성장하는 기업들은 현금 창출력이 먼저 좋아지고 재무 안전성 좋아지고 수익성이 좋아지는 요 순서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예. 완전히 초기 성장주의 기업의 유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리스크가 크죠. 리스크가 큰 만큼 이 부분에 대한 투자가 잘 이루어져서 성공적인 투자로 연결됐을 때는 대신 수익률도 엄청나게 높아지는 이 구조가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 맞춰서 살려고 하면 그러니까 리스크는 줄지만 기대 수익도 상당히 줄어드는 이런 형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현금 창출력이 왜 좋아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요 재무 쪽에서 보시면 아까 요 유형자산 투자가 네, 여기서 네, 요 유형자산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이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145억 달러에서 387억 달러까지가 작년 말 기준까지고요. 3월 31일 기준까지로 해서 또 재무제표가 발표되면 아마 또 늘어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비율대로 아마 유형자산 회전율에 따라서 매출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내년, 내후년도에 아마 데이터들까지, 그러니까 3년 후, 4년 후 데이터를 확인해 보더라도 매출액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의심을 하는 분들은 저기 애널리스트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 과연 이게 그때까지 잘 캐시플로우를 관리하면서 살아날 수 있을까가 훨씬 더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내려보면 저기 현금성 자산 자체가 지금 39억 달러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투자가 계속 있으려고 하면 회사가 돈을 벌어서 그 돈과 나머지 현금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요 자금 조달은 계속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금 조달은 크게 보면 얘랑 얘 두 가지거든요. 차입금. 그래서 아까 이제 뉴스 리스트 보여드렸듯이 선순위, 무담보 대출, 뭐 이런 것들, 전환사채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차입금이 10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까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 어디 갔어요? 그럼 200억 달러 다 여기다 투자한 거죠. 설비 투자 다 차입금에서 다 때려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자본금하고 자본이 여기 이제 주식을 늘리는 거거든요.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주식 수도 상장할 때는 초창기에 2억 1천만 주에서 지금은 4억 3천만 주니까 주식이 한 두 배 정도 늘어난 거죠. 그래서 중간에 이제 저런 증자 과정들이나
또는 이제 이런 형태들을 통해 가지고 자금을 계속 조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바로 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에요. 근데 이 회사가 영업활동 현금을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아까 현금 창출력에서 그나마 65점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예. 만약에 여기에서도 문제가 있으면 코어웨이브가 훨씬 더 지금 보는 시각보다는 더 리스크가 많은 기업으로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적자인데 대규모 투자도 예정이 되어 있고 돈도 계속 조달해야 되는 상태면 재무적인 리스크가 훨씬 더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약 30억 달러 정도는 캐시플로우를 창출하고 있고 대신 투자 그냥 100억 달러가 저기 아까 투자가 이제 유형자산 투자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들어가는 거고 이게 예. 모자르니까 이 부분들을 재무 활동을 통해서 이게 플러스니까 유입되는 거고 이게 차입금이나 증자 이런 것들이거든요. 요거 마련해서 90억, 3억 달러 해서 요 투자 활동 다 때려 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남은 돈이 현금의 증감에 기록이 되는 거고요. 요게 이제 위에 네, 작년에 있었던 현금 포함해서 현금성 자산 이렇게 남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보면 대략 1년에 한 100억 달러 정도가 투자가 됐으니까 예. 여기 지금 가지고 있는 39억 달러 정도 수준이면 아마 반기 안에, 그러니까 올해 6월 안에 현금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6월 안에 차입을 또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증자를 하든지 이런 발표들이 있을 그러겠네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런 걸 보더라도 크게 놀라실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일단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게 유념해서 이제 코어 이브는 보고 계시는 게 굉장히 투자자한테는 중요한 판단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와서 네, 예상 실적을 좀 살펴드리면, 네, 네. 여기 보면 이제 올해가 이제 매출액이 142%에서 124억 달러, 내년도가 85% 정도 성장, 그다음에 EPS는 여전히 적자예요. 예. 그러니까 적자니까 이게 이거 계속 적자 아니냐는데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금 흐름을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플러스면 결국은 주당 순이익은 시간의 문제고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반대로 계속해서 줄어가지고 마이너스 전환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조심해서 보셔야 되고요. 여기서 적자가 나고 있는 부분은 캐시플로우에서 다 충당하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일단은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EMA 차트 수급을 보면 최근에 5일, 20일, 60일 선이 한 83달러에서 86달러에 다 몰려 있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지금이 87.58, 어제가 달러인데 예. 그걸 살짝 지금 넘어간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박스권을 벗어나는 움직임들 대략 아마 한 90에서 95달러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은데 예. 거기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하면 코이브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더 수급적인 측면에서 심리적인 그 측면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좀 풀려갈 가능성도 있는 네, 그런 지금 위치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밸류에이션을 좀 살펴드리면 밸류에이션은 지금은 이제 저평가 상태로 저희 사이트에서는 계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때는 이제 훨씬 비싼 가격, 그러니까 이제 주가도 비쌌지만 저희가 이제 고평가로 평가했고 지금은 이제 적정 주가 자체가 이렇게 이제 상향으로 올라왔거든요. 올라왔는데 대신 주가는 지금 떨어져 있어서 요 예. 영역에 있기 때문에 어 점수로만 보면 매매 신호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근데 내가 이 회사는 성장주고 조금은 위험한 하지만 현금 창출력이 있으니 그리고 매출처도 있으니 요거는 내가 한 2년 정도는 좀 적자를 는 나겠지만 한 3년 후, 4년 후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된 분들한테는 이 굉장히 좋은 가격에 뭔가를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점인 것 같고요. 만약에 이거 난 여전히 위험하고 요즘 최근에 이제 AI 관련한 뭐 고점설들도 많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나는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러면 그냥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있죠. 제 개인적인 의견은 있는데 밝히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밝혀주시죠. 왜냐면 왜냐면 이게 늘 뭐 대표님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음. 저희는 지금까지 취합된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한두 달이 있다가
중간에 다른, 그러니까 이 의사결정을 완전 뒤집을 수 있는 정보들이 다시 나오면 뒤집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2년이 그냥 영상으로 한 번 있거나 그냥 스치듯 보는 분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면 그게 이제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하고 매일매일 통화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사실상 제 의견이 내일도 달라질 수 있고 다음 주도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왜 이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리스트가 있고 그게 예. 정보가 바뀌면 나도 의사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 대표님이 하시는 모멘텀 투자에 대한 원칙이 만약에 깨졌을 땐 판단하던가 그러니까 지금은 잘 갈 거라고 봤지만 일주일 있다 봤더니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럼 원칙은 정해놓고 그 원칙을 안 따르는 게 더 문제지. 예. 원칙이 됐다고 해서 2주 안에 바뀌었는데 내가 그걸 계속 지키고 있는 게 더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예. 예.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충분히 볼만한 가격대에 들어왔다. 음. 예, 저평가돼 있고, 이 회사가 재무적으로는 좀 리스크가 하지만 현금 흐름에서는 그래도 좋은 현금 흐름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1분기 실적도 곧 나올 테니 조금은 뭐 보수적인 분들은 한 분기 정도만 더 보고 하셔도 괜찮고, 그게 아닌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가격대가 조금 요즘 워낙 이제 뭐 작은 충격에도 주식 시장이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 가격대를 좀 돌파한다고 한다면 상방으로는 되게 많이 열려 있는 기업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음.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 네. 개인적인 어떻게? 의견 네. 밝혀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50일 이평선까지 거의 이제 붙어 있으니까 네. 만약에 50일 평선 뚫고 상향 돌파하면 뭐 모멘텀도 살아나는 것 같고 그러면 제가 볼 때 제가 이제 모멘텀 투자를 자꾸만 주장하는 이유가요. 특히 이제 구력이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굉장히 쉬운 투자 방법인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이야기 들어보면 굉장히 좀 주가가 바닥이 좀 다져진다 그러죠, 우리가. 바닥이 다져지는 형태에 있고 좋은 진입 시기가 될 수 있는 것 같고 또 게다가 50일 이평선 바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치고 나갈 만한 준비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다시 50일 이평선 아래로 하향 돌파하면서 네. 주가가 모멘텀이 떨어지면 그때 팔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올라가면 계속 가지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좀 쉽게 접근하는 게 저는 오히려 좋지 않을까. 미래를 예측하는 거는 불가능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나가냐에 따라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기업 같이 또 네, 실제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업은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요. 워낙 예. 뭐 유명하고 또 미준 탑픽에도 들어있고 주가 상승률도 엄청나게 높았던 네, 기업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회사고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네, 요 CB라고 하는 컨버터블 본드라고 하는 전환사채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이란 뜻이거든요. 뭘로 전환하냐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설비 투자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 4월 달에 그래서 이제 불과 1년도 안 됐는데요. 약 17.5억 달러를 조달을 했고 요걸 다 삼자 배정해서 기관 투자자에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삼자 배정이 이걸 다 받아갔다는 거는 이 기관 투자자들한테는 나름대로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확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나는 투자하겠다. 근데 리스크를 좀 줄이는 방식이 투자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전환사채거든요. 왜냐하면 주가가 혹시 폭락하면 난 그냥 채권으로 할게 그러고 적은 그렇죠. 이자를 받으면 되고 대신 이게 맞았을 때는 내가 정해둔 가격으로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 주가 상승에 대한 차익을 그대로 다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저기 전환사채 방식이거든요. 그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발행을 하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입장에서도 뭔가 좋은 점이 있어요. 서로 이제 딱 이게 맞을 건데 회사 입장에서는 뭐가 있냐면 일단 이자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채권 발행에 비하면 매우 낮은 이자이기 때문에 예. 낮은 이자율로 대규모의 자금을 네, 이렇게 유치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투자자한테 두 번째는 이제 바로 이제 주식으로 전환이 안 되니까 뭐 주식수가 늘어난다든가 이게 단기적인 어떤 주가의 저기 주식에 대한 희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이해가 맞아서 하나하나씩 하는 거죠. 하나 좋은 거, 하나 리스크, 하나 좋은 거, 하나 리스크 해서 서로 바꿔가지고 하는 상품이 됐는데요. 요 기업이 이제 증자 목적이 이제 올해 이제 설비 투자를 200억 달러 하겠다. 음. 네. 그래서 엔비디아 AI용 HBM 생산 설비를 네, 해서
엄청나게 투자하겠다. 실제로 뭐 어닝콜 이런 것들 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미 뭐 생산한 뭐 반도체라든지 메모리 반도체 이런 것들이 거의 뭐 올해 거 주문이 거의 다 끝난 그런 상태로 지금 계속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시장은 이제 올해보다는 오히려 내년도에도 이게 계속 진행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 보시면 네, 올해 설비 투자가 이제 250억 달러가 넘겠다. 지금 이러면서 이제 계속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이제 주가를 보면 이 회사가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요거 딱 전환사채 발행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점부터 해서 보면 대략 한 7배? 네, 정도 음. 주가가 오른 것 같습니다. 한 7배 예. 정도 한 1년 동안 주가가 올라서 예. 그러니까 요런 형태의 유상증자 또는 설비 투자가 향후에 어떤 변화들이 있을 때,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있을 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같이 들어가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좀 보면 또 좋겠고요. 그다음에 최근의 시점을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박스권에 또 다시 이제 점핑해서 이렇게 있긴 한데 그럼 여기서 이제 더 갈 거냐?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음. 이제 고민이 아니면 이제 끝났냐? 이게 요즘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인데 제가 이제 이 차트 볼 때 항상 좀 조심해서 보시라고, 그러니까 유의해서 보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가 이제 200달러고, 여기가 400달러인데, 예. 그럼 여기가 지금 사실 100%거든요. 이렇게. 100% 그렇죠. 올랐고. 예. 여기가 100달러기 때문에, 요 사이가 두 칸이 또 100%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기서 이만큼이 엄청나게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사실 여기서 여기도 100%거든요. 맞아요. 예. 그럼 50달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그렇죠. 이게 차트로 보면 엄청나게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사실 이때도 100% 오른 거고 이때도 100% 오른 거 이때도 100%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빠지면 50% 빠지니까 예. 만약에 400달러에서 200달러면 50% 빠지는 거고 200에서 50%인데 이 위에서 많이 오른 상태에서 그러니까 많이 오르면서 올라가거나 떨어지면 이 상승률에 대한 이게 그 뭐랄까요? 이게 민감도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게 그려지는 게 상당히 과하게 나타나고 이 과한 부분이 사람들로 하여금 투자자로 하여금 되게 많이 공포스럽게 하거나 막 이렇게 맞습니다. 막 열광하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내가 이렇게 안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요 오른쪽 부분들을 옵션에서 요거를 이제 지수 형태로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지수 형태로 놓으면 이게 딱 같은 간격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훨씬 좀 마음이 편안합니다. 사실 많이 올라도 좀 덜 오른 것 같은데 이렇게 있고 근데 익숙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익숙하지는 않으실 음. 건데 어쨌든 요런 차트를 보실 때 뭐 이거 최근에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 이때 요만큼 오른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얘기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되고 성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좀 봐야 되겠죠. 예. 일단 이번 거는 제가 사이트로 먼저 이동했다가 예. 어, 할까 하다가 그냥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이닉스하고 같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끝내고 해야 될까 이게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하다가 그냥 같이 하는 게 좋겠다 예. 싶어서 예. 네,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이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SK 하이닉스 지금 맞붙어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많이 지금 보고 있는데 예.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보면 최근 7년 동안의 평균 유형자산 회전율이 0.7배고 SK 하이닉스가 0.84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주 큰 차이는 아니죠. 한 20% 정도 높긴 한데 음.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게 차트로 그려보면 이게 이제 녹색이 이렇게 돼 있고 요게 이제 요게 SK 하이닉스고 네, 예. 밑에 있는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러면 쭉 있다가 2003년도에 좀 많이 벌어졌고 2004년도 2023년 4년 5년도에 많이 지금 벌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게 2024년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사실은 거의 사라진 거라는 표현 좀 애매하지만 사실 메모리 반도체 위기가 와가지고 음. 가격도 엄청나게 낮고 그러니까 생산도 못하고 매출도 엄청나게 급락했던 그런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 여기까지 빠졌던 거거든요. 아. 하이닉스는 그나마 여기 잘 버텨줬던 거거든요. 하이닉스 있었고 그 다음에 2023년 4년도 이 벌어진 이 경쟁력은 뭐냐면 HBM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HBM으로 먼저 치고 나가니까 이 부분들이 메모리 반도체가 회복이 되긴 하지만 SK 하이닉스의 기울기가 훨씬 더 빠르게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돈도 훨씬 더 많이 버는 구조가 됐고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입장에서는 요 예전 평균 정도까지 지금 온 거예요. 이게 음, 엄청나게 그 유형 자산이 투자도 하고 있지만 매출액이 늘어난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현재 이 상태를 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판단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좀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다 양면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를 좋게 보는 분들은 그래, SK 하이닉스 경쟁력이 짱이지. 이거 뭐, 야, 이 같은 설비를 가지고 이 정도 하면 단가도 더 세다는 얘기고 매출도 되게 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결국은 이 차이가 HBM의 경쟁력 아닐까? 뭐 이런 음, 식으로 보실 수 있을 거고, 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주 입장, 나는 SK 하이닉스가 아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 요 정도 차이밖에 안 났어. 예, 그럼 우리도 나중에 여기까지 갈 거야. 요때는 잠깐 실수했는데 지금 우리 음, HBM 엄청 따라잡고 있거든. 여기까지 갈 거야. 그러면 성장 여력으로 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더 나은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같은 차트를 보고도 내 마음의 소리가 사실 밖으로 나오는 거라서 이게 어떻게 내가 판단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SK하이닉스가 낫다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더 나아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 보면 유형선 회전율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좀 많이 낮은 편이고, 이 부분이 HBM 경쟁력을 통해서 올리면서 따라갈 수만 있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유형자산 회전율이 요 정도 차이까지 납니다. 좀 많이 났죠.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1.25배니까 이거 이상 올라갈 수 있을까 싶긴 한데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유형자산 성장률만큼 매출액 성장률이 나온다는 얘기가 될 건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좀 더 오히려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지표인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두 기업을 제가 비교해 보시라고 제가 이제 좀 수치들을 좀 정리해 갖고 와봤습니다. 어, 두 개가 결산이 좀 달라서 이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1개월 동안도 돈을 너무 많이 벌기 때문에 이 그렇죠. 4개월의 시차 차이에도 뭐가 좀 발생할 수 있어서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만은 그래도 일단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8월 기준의 예상 매출액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790억 달러, 순이익이 385억 달러, 그리고 현재 시총이 4,300억 달러 해서 PER 포워드 개념으로 보면 한 11배 정도가 됩니다. 그 미국 기업들 중에서 11배면 되게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를 제가 좀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산을 해서 올해 연말 기준에 이제 나왔는데 한국도 그러니까 뭐 마이크론도 그렇지만 SK 하이닉스도 지금 한 달이 지나면 연간 예상 매출이나 이런 게 자꾸 사이즈가 조금씩 올라가는 이런 구조가 되고 예, 있는데, 예, 예, 이거를 갖다 이제 달러 환율로 바꿔서 계산을 해봤더니 매출액이 1,500억 달러. 그러면 여기에 대비하면 약 한 96%, 한 두 배 정도 되는 그러네요. 사이즈고, 예, 순이익이 882억 달러. 일단 두 배 이상. 그다음에 시가총액은 거의 비슷해요. 음, 그래서 얘는 퍼가 올해 연말 예상 실적으로 보면 한 5배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걸 뭘 사야 될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만약에 SK 하이닉스가 미국에 상장돼 있고 이 수치였으면 여기에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뭐 쉽게 얘기하면 거의 한 두 배 정도 차이였으면 시총이 한 8천억 달러는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미국에 상장돼 있었다라면?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유상증자해서 뭐 예를 들어서 한 150억 달러 정도 증자하겠다 한들 그냥 뭐 미국 그 거래소에서는 그냥 흔쾌히 그냥 오케이 뭐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좀 유상증자가 좀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좀 애로사항들이 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미국 주식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국 주식만 하는 분도 계시고 둘 다 같이 하는 분도 계실 텐데, 좀 이렇게 이제는 글로벌로 같이 붙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치를 같이 좀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저희가 오늘 뭐 SK 하이닉스를 분석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미국 주식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유상증자 부분이고요. 현재 SK 하이닉스의 실적 차이는 요 정도. 그다음 한국에서 거래되는 건 요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사이트로 이동해서 네. 네. 너무 무서운 주식입니다. 네, 1년 동안 306%가 올랐고, 근데
다행히 신호가 잘 맞았어서 네, 음, 아직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네요. 얘가 이제 매매 신호가 109달러에 2025년도 8월 달에 나왔던 거예요. 음, 그래서 얘는 이제 109달러에 나와서 지금 382달러까지 안 팔고 있으니까 250% 정도 수익률이 이제 나온 이런 케이스고 지금 이 진단 점수나 이런 걸 봐도 현재로서는 뭐 엄청나게 좋은 움직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년 전에 대비하면 상당히 점수가 많이 높아졌고 예, 그다음에 네, 성장성은 85점으로 이 정도면 매우 가장 높은 정도 수준의 미국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다음에 독점력도 50점에서 70점까지 올랐고 재무 안전성 100점, 수익성도 점점 좋아져서 이제 100점까지 올라가서 여기 보시면 마진율들이 거의 한 40%대까지 지금 올라가는 이런 구조를 가져왔습니다. 현금 창출력도 100점. 그래서 뭐 진단 점수로는 뭐 볼 거 없이 되게 좋은 네,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예상 실적을 보면 여기 이제 매출액이 이제 올해 8월이 111%, 그다음에 35%, 그다음에 요 2028년도 실적이 꺾이는 부분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한데 요 부분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 보는 게 좀 중요한 예, 정보가 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 회복을 좀 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EPS도 요 2028년도 근데 주가가 지금 2028년도를 보고 움직이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2026년도 이제 3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2027년도 8월 정도까지의 움직임이 아마도 최소한 올해 가을 정도까지는 네, 요 정도까지로 갈 거고 올 겨울이 넘어가면 2028년도 실적이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가 아마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 예, 부분은 시기는 좀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EMA 수급으로 보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조정에 조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382달러인데, 요게 지금 5일선하고 21선이 깨져 있는, 네, 그런 예, 상태에 이제 들어가 있고, 중기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상승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는 좀 이렇게 조정이 받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주가를 봐도, 네, 요 상태에서 좀 뭔가, 네, 여기서, 네, 고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뭔가 요 상태에서 이제 주가가 요렇게 빠질 것이냐, 아니면 반등해서 다시 가서 뭐 이렇게 갈 거냐, 이제 요 기로에 있는 가격까지는 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요 부분에서의 판단이 좀 되게 중요한 판단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살펴보면 이 회사는 밸류에이션 차트가 정말 희한하게 그려졌는데 이게 1년 전에 보시면 그때도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 보면 저평가라고 이렇게 이제 찍혀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고평가고 그다음에 여기 고평가인데 이 적정 주가라고 이제 되어 있는 요 지금 가운데 선이 이렇게 지금 가운데 이제 선이 이렇게 계속 지금 이게 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지금 이렇게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요 시점이 고평가이긴 했었지만 이제 매매 신호에서는 매도를 안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추세가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안 판 거거든요. 예, 원래 일반적으로는 밸류에이션이 고평가 8억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상승 추세가 그냥 살아있으니까 AI 매매시는 그냥 보유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보유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을 쭉 받았는데 조정을 받았더니 오히려 적정 주가도 올라가서 요 시점에 요 시점이 오히려 되게 저평가된 구간이 발생한다는 같은 가격인데 3개월 전에서는 고평가 가격이었지만 3개월 후에는 저평가 구간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이 다시 그렇게 해서 이제 고평가까지 갔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실적 반영이 되면서 적정 주가가 또 오른 거예요. 지금 예, 상황이. 그러네요. 지금까지 요렇게 지금 또 올라 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요렇게 지금 빠져 있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은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저평가 상태다. 그래서 지금 있는 시점이 아까 좀 최소한 지지는 확인하고 만약 신규를 매수한다고 하면 지지는 확인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파실 필요는 아직 확인하고 팔아도 늦지는 않다. 근데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면 여전히 한 1년 동안은 이렇게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늘 관심에 두고 좀 이런 형태들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재무에 가서 제가 이 회사의 유형자산이라고 조금 봐드리면 예, 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유형자산인데 여기가 이제 성장을 빠르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음. 네. 네. 여기 470억 달러, 400억 달러니까 여기만 해도 벌써 20% 정도가 늘어난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요 성장 속도로 엄청나게 지금 빨리 가고 있는 거고, 예. 요 부분들을 돈을 갖다가 여기 보시면 차입금, 음. 네. 차입금이 여기에서 이렇게 빠르게 쭉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요런 이제 차입금들이 나와가지고, 네, 그거 조달해서 유형자산 투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수로 보면 주식수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네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유상증자를 통해서 조달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시비 발행, 전환사채 이런 건 채권이기 때문에 차입금으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예. 채권을 발행해서 요걸 해서 고객에 일단은 투자를 않는 거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보면 이렇게 점점 커지고 있어서 회사가 점점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많이 벌고 있는 거는 분명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어제 급락한 이슈가 좀 있었었잖아요. 예. 오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 지수도 많이 빠지고 예. 그랬었는데 구글에서 터보컨트라는 이제 기술을 출시했다라고 해서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 주가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좀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내용으로만 보면 메모리 캐시 용량을 한 6분의 1로 줄인다. 그래서 혹시 메모리 사용량이 수요가 6분의 1로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네, 우려 부분들이 시장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일단은 시장이 고평가돼 있거나 좀 불안할 때는 작은 뉴스에서도 주가가 크게 반응하기 마련인데 어쨌든 일단 기술을 출시한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실제로 상용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건데 그 걸리는 기간 동안 메모리 수요는 여전히 그러니까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쓰는 것과 메모리 수요 자체가 늘어나는 거는 조금 구분해서 보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뉴스들로 통해서 뭐 주가가 많이 뭐 이렇게 많이 조정을 받거나 그러면 좀 충분히 이런 관심을 가져볼 만한 기업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코어이브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다 이 기업은 그러니까 무난한 기업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이제 자금을 조달해서 막 진짜 때려 넣는데 거기에 나도 그 돈을 넣을 야수의 심장이 있는 분들이 넣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판단을 하시고 나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선에서 나는 뭐 손절을 정해놓고 나는 이 정도에서 한번 하방은 얼마, 상방은 얼마 딱 해서 내가 해보겠다 하는 분들한테는 좋은 대안을 그러니까 후보군으로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유상증자나 또는 이제 자금 조달이 어떻게 기업의 재무제표에 영향을 주고 내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형태들을 가지고 나중에 또 미래에 이걸 또 되돌아보면서 그때 좋은 판단을 했는지 그런 또 복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정말 좋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식 공부를 자주 얘기하잖아요. 공부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해야 결과가 좋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공부가 사실 계속해서 차트도 보고 그다음에 뉴스가 일어났을 때 그리고 나서 세 달 후에 6개월 후에 1년 후에 주가가 어떻게 됐고 이렇게 복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이후에 그 기업의 주가는 어떻게 됐는지 이거를 계속해서 좀 복습을 하다 보면 복습을 열심히 하면 나중에 이제 현재를 약간 더 확률상 높은 쪽으로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말을 맞이해서 이렇게 미국 주식 초등학교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그 두 가지의 케이스를 가지고 공부를 해봤는데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그때 유상증자, 뭐 완전히 유상증자는 아니었지만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금까지도 실적이 그게 반영이 되면서 굉장히 좋은 주가의 상승을 보였던 것 같아서요. 나중에 비슷한 케이스가 있으면 또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마이크론하고 이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아마 이게 마이크론을 제가 미준 탑픽에 넣은 지 얼마 안 돼서 우리가 미국 주식 초등학교에서 마이크론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예상 실적을 함께 보면서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올해가 꼭지다. 그리고 2027년, 2018년은 오히려 올해보다 실적이 저하될 것이다. 이런 걸 보면서 그때 우리가 결론이 그거였죠.
만약에 마이크론이 예전처럼 순환주의 모습을 보이고 사이클을 탄다면 결국은 지금이 꼭지가 맞는 건데 AI 바람을 타고 옛날처럼 실적이 꼭지를 찍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계속 올라가면 지금이 오히려 매수 기회다. 이런 식으로 그때 결론을 냈었거든요. 지금도 아까 보니까 아직도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2028년부터는 또 오히려 매출도 줄어들고 순이익도 줄어드는 걸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결국은 순환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맞았다면 주가가 아마 먼저 떨어질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눈치를 채고 모멘텀이 떨어질 때 매도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이클을 안 탈 수도 있으니까 이게 AI 때문에 구조적으로 필요한 하나의 하드웨어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전처럼 그냥 메모리는 CPU나 GPU 옆에 장착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의 인프라가 될 수도 있으니까 속단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측하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속해서 좀 관찰하면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3주 동안 우리가 유상증자라는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굉장히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배울 점도 많았고요. 그리고 굉장히 흥미롭고 유용한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뭐 주제가 사실 딱딱한 주제라서 뭐 재미없을까 봐 제가 늘 고민하면서 하고 있긴 합니다. 이제 뭐 거의 한 1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이제 초등학교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는 이제 졸업을 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좀 이렇게 고민이 좀 많이 됩니다. 예, 뭐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난주도 그랬고 이제 미국 주식 초등학교의 후속타를 좀 생각해보자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뭐 수준을 높여서 대학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아예 그냥 유치원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또 다른 방식의 접근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방송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참고해서 김인중 대표님처럼 이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운이 좋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보다 유용한 컨텐츠를 함께 만들 수 있을지 좋은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밤늦게까지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릴 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예,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작은 꿈 시작이 중요해. 욕심을 버려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나. 오늘의 여정을 즐겨봐. 어두운 조정이 와도 두렵지 않아.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